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저녁에 이제 한 5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좋네요. 참 우리나라가 이 저녁 노을 지는 구름이나 이런 게 참 이쁜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파트에 살거나 내가 빌라에 살거나 혹은 상가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하거나 할 때 입주자 대표나 상가 번영에 이 사람들을 100% 이제 신뢰하시나요? 저는 제가 한 15년 가까이 다양한 입주자 대표들을 경험을 하고 많은 입주자들을 경험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주자 대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하고 믿어도 어떤 업무 처리나 절차는 100% 맡기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좋죠. 다 어떤 절차나 어떤 이런 부적법한 이런 일들이 행해지니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냐면, 약간 가칭 관리단, 가칭 입주자 대표를 얘기해 보려고요. 가칭입니다. 지 혼자 입주자 대표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부정한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게 선출된 사람이 본인이 대표라고 우기고 있는 걸 우리가 가칭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가칭관리단. 자, 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6년경에 2016년 17년 그쯤에 인천의 그 백운역 있는 쪽에 한 300세대 미만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한 두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300세대 미만인데 이제 뭐 1층에서 뭐 2층에서 한 10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리고 뭐 11층부터 뭐 15, 16층까지 17층까지는 뭐 공동주택으로 승인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기를 이제 신축을 이제 입찰 계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신축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업 주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저희를 선정을 하고요.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 입주가 되면 이제 그때 반상회를 열어서 저희의 계약사항을 인수인계합니다. 물론 분양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안내를 받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떤 임차인도 어떤 입주자도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본인들이 사인하고 본인들이 모를 뿐이지 이제 분양계약서나 이런 기타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과반수 이상, 법적으로 51% 이상이 등기가 이전이 되면 전체 세대수, 총 세대수 중에 51%가 구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그 서류적으로 분양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총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반상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입주자 대표 선출부터 다양한 관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입주자들 상견례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해당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1층,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있고 1층 주차장에 자주식 주차가 있고 옆에는 이제 타워로 된 주차가 있는데 1층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쪽에서 담배를 계속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이 담배를 피는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고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이런 아파트형이었어 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전 인천 좋아하고 인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천에 있는 맛집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형님도 인천에 사시고. 근데 인천에는 이런 개념 없는 개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전혀 안 듣습니다. 진짜. 인천은 토속 원주민이 없잖아요. 다 죄다 뭐 어디 지방에서 올라오고 망가진 사람들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개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밖에서 따로 만나면 밟아버리죠, 전문 용어로. 하지만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아, 그런가,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우리 경비원 아저씨나 이런 분들한테 주의를 좀 주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펴요. 그러면서 입주자 대표 회장 선출, 임원 선출 공고를 붙였더니 턱하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입주자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고 싶나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뭐 이런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이왕이면 제도를 잘 지키고 어떤 우리들이 만든 규칙, 규약을 잘 지키는 그런 선량한 시민을 선출하고 싶죠. 제가 봐도 개똥 같은 샤키죠. 개똥 같은 사람인데 제가 욕을 잘 못해요, 싸울 때 빼고는. 그래서 표현을 그냥 개똥 같은 새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개똥 같은 새끼가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죠.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류상 적법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임원 선출에 나오셨으면 그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이 회장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회장이 되면 왠지 전 많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출시켜도 보고 관리규약이나 어떤 총회, 의결, 입찰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15년 넘게 진행을 해보고 뭐 이제 뭐 주택관리소장이나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되면 분명히 1, 2년 안에 뭐 하자보수 비용이든 공사든 어떤 다양한 관리비든 뭔가를 해먹고 분명히 저 사람이 이사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입주자 대표 회장 돼서 1, 2년 동안에 뒷돈 받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 어떤 사회의 부자공자처럼 자기 혼자 목소리 크고 싸움하려고 하고 이런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1, 2년 안에 어떤 큰 이슈, 뭐 어떤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개발,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 같은 경우는 뭐 공사, 뭐 하자보수 청구, 소송 이런 이슈를 만들어 놓고 1, 2년 만에 그만두고 사퇴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갈까요? 얘긴 간단합니다. 돈 해먹고 뒷돈 받고 그냥 신경 쓸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사퇴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 방도가 없어요, 입주자들 누구도. 왜? 뒷돈을 현찰로 받았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 돈 줬다는 업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느낌이 쎄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집이 아닌 거예요. 딸 집에 잠깐 와서 얹혀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임원 선출할 땐 관리인이 그 외부인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리인 외부 선출 요건은 입주자들이 납득이 될 만한 전문인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아파트에 등기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우리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 동대표로 선출한다는 건 사실상 진짜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아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선출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파트에 살긴 하지만 저 사람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을 이제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나와서 전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으시고, 이 전체 입주자들이 사인을 하면 당신을 동대표로 인정을 하겠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동대표 선출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3, 4개월 정도를 지나서 또 임원 선출 공고를 내니까 이번엔 다른 호실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자기 소유의 아파트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그분을 선출을 시켰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여자분이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의 회장 권한을 그 개똥 같은 그 새끼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입주자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거는 안 된다, 다시 재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 어때요, 자기가 회장을 할게요, 그냥 자기가 회장을 하면서 그냥 저 사람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 그냥 그 사람이 뭔 로비를 했겠죠, 그 아줌마한테.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본인이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한다고 나와놓고서는 그 사람이 덜컥 선출을 하고 나서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격도 안 되는 그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나 하고 싸우려고 하고, 누가 봐도 구린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직책을 이렇게 이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아파트는 결국은 그 사람이 회장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제가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재선출을 하셔야 된다. 누구도 안 나와요. 누구도 안 나오니까 그런 비리, 뒷돈 받아먹고 관리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국은 우리는 쫓겨나서 관리업체도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관리업체로 바뀌었겠죠. 그쵸? 그리고 관리비도 됐겠죠. 그리고 본인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득을 받겠죠. 그냥 예상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이득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디 국회 앞에서 뛰들르고 뭐하고 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어서 나오는 사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다 이권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쵸? 하다못해 얼마 전에 뉴스에 박순려라는 그 한복 만드는 장인을 비방하는 사람도 보니까 뒤에서 다 돈 달라고 그것 때문에 막 프랭카드 걸고 그런 짓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공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다 이권에 관계된 일을 하더라. 제가 아무리 이 관리업체는,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관리업체는 입주자들과 입주자 대표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적법하게 일을 보는 기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리업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입주자 대표가 잘못 결정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입주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줘서 서로를 견제해서 건물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공부하고 뭐 지금 집합건설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실제 사례나 모든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만들고 개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나 여러분들 상가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법하게 그 사람이 선출이 됐는지, 그 사람이 진짜 적법한 우리 건물의 동대표나 번영의 상가 회장인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회장이라고 하면 회장이고 돈을 내라면 내고 그냥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얘기만 하지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진 않겠지만 변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저희 가업종합관리는 그거예요. 입주자들과 입주자 대표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전문성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경험한 이런 사례처럼 이런 개똥 같은 놈들이 입주자 대표를 하고, 그게 지금 한 5년 지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겠어요? 벌써 이사 갔겠죠? 그동안에 분명히 그 건물은 하자보수 청구한답시고 뭐 소송계약, 뭐 하자보수 업체계약 등을 했을 거고요. 하자보수 공사계약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이미 증액이 됐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서 관리비 안에서도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사라질 거고요. 공사비에서도 10에서 20% 30% 정도가 누군가의 뒷돈으로 흘러갈 수 있을 정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다 똑똑하게, 그들보다 악한 놈들보다, 악한 개똥 같은 놈들보다 보다 똑똑하게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쵸? 진리는 항상 타올라야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라디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얼굴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저야 뭐 결혼해서 애도 있고, 뭐 여자분들이 제 얼굴 봐서 뭐 할 거고 남자분들이 제 얼굴 봐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가져가실 수 있죠. 그리고 제 영상이 만족이 되셨고 뭐 정보들이 괜찮으시면 주변에 제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은 그냥 나가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살면서 건물관리나 하자보수, 소송, 어떤 이런 부동산 종합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한 명의 그런 어떤 지인, 인맥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저를 그런 사람으로 그냥 유튜브 안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입주자 회장 불법 선거, 뭐 이런 부정 선거, 뭐 비슷하지만 제 그냥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쉬 지나가고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